안녕하세요. 소방 합격 노트입니다. 오늘은 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61번부터 80번까지 쭉 정리해 드릴게요. 누전경보기부터 무선통신 보조 설비까지 골고루 섞여 있으니까 잘 모르셨던 부분도 이번에 확실히 잡고 가시죠. 문제 카드 보면서 정답 이유랑 암기팁까지 짚어드리고 키워드 카드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테니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61번 문제입니다. 누전경보기 얘기인데요. 변류기를 어디에 설치하느냐를 묻는 문제예요. 보기를 보면 접지선측이니 오개니 하는 말들이 나와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변류기는 오개인 입선의 제1지점 부하측 아니면 제2종 접지선측에 설치한다는 것. 그래서 정답은 2번 오개인 입선의 제1지점에 부하측에 설치한다는 보기예요. 제1종이나 제3종 접지선측은 아예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나오면 바로 오답으로 걸러내시면 됩니다. 암기 팁 하나 드릴게요. 부하야 먼저 걸려라 이렇게 외쳐보세요. 변류기는 늘 부하 측에서 전류를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잊혀요. 이번 문제 핵심 키워드는 부하 측, 제1지점, 제2종 접지선 측 이렇게 3개예요. 부하 측은 손님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안내원 같은 자리고 제1지점은 집에 들어오는 첫 대문, 제2종 접지선 측은 정해진 자리에만 앉는 지정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렇게 풀어요. 먼저 부하 측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 제1지점 위치인지 보고 접지선 측이라면 제2종인지까지 체크하면 답이 딱 나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62번 문제, 휴대용 비상조명 등 설치 기준 중에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예요. 외함 난연 성능, 자동점 등 어둠 속 위치 확인 이 3개는 다 맞는 얘기고요. 문제는 4번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이라는 보기예요. 생각해보면 건전지는 원래 충전이 안 되는 소모성 전지잖아요. 상시 충전이라는 조건은 충전식 배터리한테 해당하는 얘기라서 건전지에 붙으면 틀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암기 팁이에요. 건전지는 충전 안 돼. 충전은 충전식 배터리만의 특권이야. 이렇게 딱 구분해서 외워두세요. 핵심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는 건전지, 충전식 배터리, 자동점 등이에요. 네, 건전지는 다 쓰면 버리는 일회용 컵 같은 거고 충전식 배터리는 계속 충전해서 쓰는 휴대폰 배터리 같은 거라고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요. 문제에서 건전지인지 충전식 배터리인지 먼저 구분하고 건전지는 충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용해서 상시 충전이라는 말이 건전지에 붙어 있으면 바로 오답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63번 문제는 비상 콘센트 설비 절연 저항 숫자를 묻는 문제예요. 전원부랑 외함 사이를 500V 절연 저항계로 측정했을 때 몇 메가옴 이상이어야 하느냐? 답은 1번 20메가옴이에요. 암기 팁 드릴게요. 500V 걸고 재보니 딱 20, 5이 20 하나면 충분해. 이렇게 숫자 조합을 짝지어서 기억해 두세요. 핵심 키워드입니다. 핵심은 20메가옴, 500V 절연 저항계, 전원부와 외함 사이 이 3가지예요. 이렇게 풀어요. 어떤 도구로 재는지, 어디를 재는지 확인한 다음 기준값 20메가옴 이상인지 비교하시면 답이 나와요. 다음 문제입니다. 64번 문제,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서 서로 다른 주파수가 합쳐진 신호를 다시 분리하는 장치를 묻고 있어요. 분배기, 혼합기, 증폭기, 분파기 중에 정답은 4번 분파기입니다.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혼합기는 신호를 합치는 애고 분배기는 똑같이 나눠주는 애예요. 분파기만 유일하게 합쳐진 걸 원래 주파수별로 다시 갈라내는 역할을 해요. 암기 팁이에요. 합쳐진 걸 쪼개는 애는 분파기, 팔을 쪼개듯 쪼개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핵심 키워드입니다. 분파기, 혼합기, 분배기 이 3장치를 헷갈리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풀어요. 문제의 동작이 합치는 건지 나누는 건지부터 구분하고 합쳐진 신호를 나눈다는 표현이면 바로 분파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65번 문제는 건조실이나 살균실처럼 늘 고온인 곳에 어떤 열감지기가 어울리는지 묻는 문제예요. 정온식 일종, 정온식 특종, 열아날로그식은 다 적응성이 있고요. 4번 보상식 스포트형 일종이 적응성이 없는 정답입니다. 보상식은 온도 상승 속도랑 절대 온도를 같이 보는 방식이라서 원래부터 뜨거운 곳에서는 계속 잘못된 신호를 보내기 쉬워요. 암기 팁이에요. 늘 뜨거운 방에 보상식이 들어가면 계속 불이야 오작동. 그래서 보상식은 못 들어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핵심 키워드입니다. 네.
키워드는 상시 고온 환경, 정온식, 보상식이에요. 상시 고온 환경은 늘 더운 찜질방 같은 곳이고, 정온식은 정해진 온도에서만 반응하는 온도계, 보상식은 민감해서 늘 뜨거운 곳에선 자꾸 잘못 오는 이중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요. 장소가 상시 고온 환경인지 먼저 보고 온도 변화에 민감한 보상식이 나오면 적응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66번 문제, 거실 통로 유도 등을 설치하는 장소가 아닌 곳을 고르는 문제예요. 작업실, 주차장, 집회시설은 다 거실 통로 유도 등 자리고요. 정답은 4번 계단실입니다. 계단실은 따로 계단 통로 유도 등이 담당하는 구역이라서 거실 통로 유도 등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암기 팁이에요. 계단은 계단만의 유도 등이 있어. 계단실엔 거실 통로 유도 등 얼씬도 못한다. 이렇게 딱 기억해 두세요. 핵심 키워드입니다. 계단 통로 유도 등, 거실 통로 유도 등, 설치 장소 구분, 이 세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요. 보기에 나온 장소가 계단실인지 확인하고, 계단실은 계단 통로 유도 등 담당이라는 걸 떠올리면 거실 통로 유도 등 자리가 아니니까 바로 정답으로 고를 수 있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67번 문제는 비상벨이나 자동식 사이렌 설비 축전지 얘기예요. 60분 감시 상태를 유지한 다음에도 몇 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하느냐? 정답은 1번 10분입니다. 이건 숫자 2개를 세트로 외우시면 편해요. 암기 팁이에요. 60분 지키다가 마지막에 10분만 소리쳐도 인정, 60분 버티고 10분 불이야.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핵심 키워드입니다. 60분 감시, 10분 경보, 축전지 설비,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렇게 풀어요. 정전이 되면 축전지가 60분은 감시하고 그 다음에도 10분은 경보를 유지해준다고 순서대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68번 문제, 유도표지 설치 기준 중에 틀린 걸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3번, 통로 유도 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에 설치한다는 보기예요. 실제 기준은 1.5m가 아니라 1m 이하거든요. 나머지 보행거리 15m, 출입구 상단 설치, 게시물 설치 금지 이런 내용들은 다 맞는 설명이에요. 암기 팁이에요. 통로 유도 표지는 눈보다 낮게 딱 1m, 허리 아래로 낮춰야 해.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핵심 키워드입니다. 통로 유도 표지 높이 1m, 보행거리 15m, 피난 구유도 표지 위치 이 세 개가 핵심 키워드예요. 숫자가 슬쩍 바뀐 함정 보기가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이렇게 풀어요. 근데 보기가 통로 유도 표지 얘기인지 확인하고 정확한 기준인 높이 1m와 비교해서 1.5m로 바뀌어 있으면 틀린 보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69번 문제는 비상방송 설비 정의 문제예요.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전류를 바꿔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하는 장치, 정답은 4번 음량 조절기입니다. 증폭기는 신호를 키우는 거고 변류기는 전류를 감지하는 거라서 음량 조절이라는 기능이랑은 관계가 없어요. 암기 팁이에요. 가변 저항 손잡이 돌리면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그게 바로 음량 조절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핵심 키워드입니다. 음량 조절기, 가변 저항, 삼선식 배선 이 세 키워드가 짝을 이뤄요. 이렇게 풀어요. 문제에서 가변 저항으로 음량을 조절한다는 표현을 찾으면 바로 음량 조절기를 떠올리고 증폭기, 변류기, 중계기와 기능이 다르다는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70번 문제, 비상 콘센트 설비 전원회로 설치 기준 중에 틀린 걸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3번,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고 공급 용량은 3kVA 이상이라는 보기예요. 실제로는 3kVA가 아니라 1.5kVA 이상이 맞는 기준이에요. 풀박스 두께, 전용회로당 10개 이하, 주배 전반 전용회로 이 세 개는 다 옳은 설명입니다. 암기 팁이에요. 콘센트 하나면 충분해? 1.5면 딱 3은 너무 많이 먹었어.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핵심 키워드입니다. 공급 용량 1.5kVA, 단상교류 220V, 전용회로 10개 이하 이렇게 3개예요. 이렇게 풀어요. 이 보기에서 공급 용량 숫자를 찾은 다음 정확한 기준값인 1.5kVA와 비교해서 3kVA처럼 다른 숫자로 바뀌어 있으면 틀린 보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71번 문제는 예비전원 배선 극성 얘기예요. 정답은 3번, 예비전원에 연결되는 배선의 경우 양극은 청색, 음극은 적색으로 오접속 방지 조치를 한다는 보기예요. 실제로는 반대예요. 양극이 적색, 음극이 청색이거든요. 색깔이 서로 뒤바뀌어서 나온 함정이었던 거죠. 암기 팁이에요. 빨간 양극, 파란 음극, 색깔 바뀌면 큰일 나. 신호등 빨간불이 양극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헷갈려요. 핵심 키워드입니다. 양극 적색, 음극 청색, 오접속 방지 요 세 키워드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요.
보기에서 배선 색상 표현을 찾은 다음 실제 기준인 양극, 적색, 음극, 청색과 비교해서 색이 반대로 적혀 있으면 틀린 보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72번 문제, 유도등 전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4번, 이선식 배선은 내화 배선 또는 불연 재료로 사용한다는 보기예요. 실제 기준은 내화 배선 또는 내열 배선으로 해야 하는 거라서 불연 재료라는 표현이 잘못됐어요. 유도등은 절대 꺼지면 안 되니까 늘 켜져 있어야 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암기 팁이에요. 유도등은 절대 꺼지면 안 돼. 전멸기 없이 24시간 불 켜진 편의점처럼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핵심 키워드입니다. 상시 점등, 내화 내열 배선, 전용 배선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렇게 풀어요. 유도등은 상시 점등 상태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먼저 떠올리고 이선식 배선의 정확한 공사 방법인 내화 내열 배선을 확인해서 불연 재료처럼 다른 표현으로 바뀌어 있으면 틀린 보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73번 문제는 정온식 감지기 온도 기준이에요. 공칭 작동 온도가 최고 주위 온도보다 최소 몇 도 이상 높아야 하느냐? 정답은 2번 20도입니다. 암기 팁이에요. 최고 온도보다 딱 20도 더 뜨거워야 반응해. 여유롭게 20도 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핵심 키워드입니다. 20도 여유값, 공칭 작동 온도, 최고 주위 온도 이 세 개예요. 이렇게 풀어요. 설치 장소의 최고 주위 온도를 먼저 확인하고 여기에 20도를 더해서 그 값 이상을 공칭 작동 온도로 가진 감지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74번 문제, 비상 전원 수전 설비 큐비클형 시설 기준 중 틀린 걸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4번, 공용 큐비클식의 소방 회로와 일반 회로에 사용되는 배선 및 배선용 기기는 난연 재료로 구획한다는 보기예요. 실제로는 난연 재료가 아니라 불연 재료로 구획해야 해요. 소방 회로는 화재 시 절대 보호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더 강한 등급인 불연 재료를 써야 하거든요. 암기 팁이에요. 소방회로는 절대 안 타야 해. 불연이어야지 난연은 아직 부족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핵심 키워드입니다. 불연 재료 구획, 공용 큐비클식, 환기 설비 이렇게 세 키워드예요. 이렇게 풀어요. 보기가 공용 큐비클식의 구획 재료를 말하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기준인 불연 재료와 비교해서 난연 재료로 바뀌어 있으면 틀린 보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75번 문제는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설치 기준이에요. 정답은 3번,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 반경은 3cm 이상으로 한다는 보기예요. 실제로는 3cm가 아니라 5cm 이상이 맞는 기준이에요. 한자부 간격 10cm 이내, 보조선 사용, 창고 보조선 설치 이 세 개는 다 옳은 설명입니다. 암기 팁이에요. 너무 확 꺾으면 끊어져. 굴곡 반경은 넉넉하게 5cm 이상 살살 구부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핵심 키워드입니다. 굴곡 반경 5cm, 단자부 설치 간격 10cm, 보조선 사용 이 세 개가 핵심이에요. 이렇게 풀어요. 보기가 감지선의 굴곡 반경을 말하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기준인 5cm 이상과 비교해서 3cm처럼 낮은 숫자로 바뀌어 있으면 틀린 보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76번 문제, 비상방송 설비 음향장치 설치 기준 중 틀린 걸 고르는 문제예요. 정답은 2번,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2선식으로 한다는 보기예요. 실제로는 2선식이 아니라 3선식으로 해야 해요. 공통선이랑 조정용 선이 따로 필요해서 선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암기 팁이에요. 음량 조정기는 선이 하나 더 필요해. 2선이 아니라 3선식 하나 더 있어야 조절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핵심 키워드입니다. 음량 조정기 3선식, 확성기 수평거리 25m, 조작 스위치 높이 이 세 개예요. 이렇게 풀어요. 보기가 음량 조정기의 배선 방식을 말하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기준인 3선식과 비교해서 2선식으로 바뀌어 있으면 틀린 보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77번 문제는 유도등 예비전원 시험 방법이에요. 정답은 3번, 충 방전 시험과 안전장치 시험입니다. 예비전원은 결국 배터리니까 충전하고 방전하는 걸 반복해도 성능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암기 팁이에요. 배터리는 충전하고 방전하고 반복. 충, 방전 잘 견뎌야 진짜 예비전원. 이렇게 기억하세요. 핵심 키워드입니다. 충, 방전 시험, 안전장치 시험, 예비전원 이 세 키워드예요. 이렇게 풀어요. 예비전원이 축전지라는 것부터 떠올리고 배터리의 핵심 성능인 충, 방전 시험을 적용한 다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시험도 함께 포함된다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78번 문제는 지하상가랑 지하 역사에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묻는 빈칸 문제예요. 정답은 2번,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하는 거예요.
지하상가랑 지하 역사는 사람이 많고 대피가 어려운 공간이라서 일반 장소보다 더 촘촘하게 배치하도록 강화되어 있어요. 암기 팁이에요. 지하상가는 사람 많아 위험해. 25m마다 3개씩 더 촘촘하게 깔아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핵심 키워드입니다. 25m 간격, 3개 이상, 지하상가, 지하 역사 이렇게 3개예요. 이렇게 풀어요. 장소가 지하상가, 지하 역사인지 확인하고 일반 장소보다 강화된 간격인 25m를 적용한 다음 개수 기준인 3개 이상까지 확인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79번 문제는 비상방송 설비 자동방송 개시 시간이에요. 화재 신고를 받은 다음 자동으로 유효한 방송이 나오기까지 몇 초 이내여야 하느냐? 정답은 1번 10초입니다. 암기 팁이에요. 신고받으면 딱 10초 안에 불이야 방송, 늦으면 큰일 나.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핵심 키워드입니다. 10초 이내 기동장치 자동방송 개시 이 세 키워드예요. 이렇게 풀어요. 기동장치가 화재 신고를 수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된다는 점을 확인한 다음 소요시간 10초 이내를 적용하면 정답이 나와요. 다음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80번입니다. 무선통신 보조설비 증폭기 비상전원 얘기예요. 비상전원의 용량이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몇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느냐? 정답은 4번 30분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에서 무전으로 계속 소통해야 하니까 구조활동 시간을 고려해서 30분이라는 비교적 긴 기준이 잡혀 있는 거예요. 암기 팁이에요. 소방대원이 무전 끊기면 안 돼. 30분은 버텨줘야지. 구조활동 끝날 때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핵심 키워드입니다. 30분 작동, 증폭기, 비상전원 부착 이 3개가 핵심이에요. 이렇게 풀어요. 증폭기에 비상전원이 부착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소방대 구조활동 시간을 고려한 30분 기준을 적용해서 다른 설비의 시간 기준과 혼동하지 않고 정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61번부터 80번까지 쭉 정리해봤는데요. 숫자가 살짝 바뀌어서 나오는 함정 보기들이 특히 많았죠. 1.5kVA, 5cm, 불연재료 이런 것들 오늘 확실히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한 문제 합격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